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이 검은 콩이 당신의 탈모 고민을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만성 염증을 잡는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탈모에 좋다는 서리태, 약효가 좋다는 쥐눈이콩, 이 두 가지 검은 콩을 보약처럼 드시면서도 어떤 콩이 내 몸에 더 좋은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콩을 먹어야 그 약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얻어 가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서리태와 쥐눈이콩을 그저 검은 콩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이 두 콩은 외형적인 특징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리태는 크고 무광이며 속이 연두색이고 쥐눈이콩은 작고 광택이 나며 속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콩을 구매하실 때 혼동 없이 원하는 콩을 정확히 고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검은 콩이라면 모두 같은 효능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콩은 단순한 크기 차이를 넘어 우리 몸의 기능을 개선하는 유효 성분 함량 비율이 극적으로 다릅니다. 서리태와 쥐눈이콩의 효능을 가르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의 함량 차이입니다. 서리태는 콩 전체를 검게 물들이는 피부에 안토시아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리태는 쥐눈이콩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최대 2배까지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관절 염증이나 혈관 노화가 고민이라면 서리태가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탈모 방어의 핵심인 아르기닌과 시스테인의 비율입니다. 쥐눈이콩은 크기는 작지만 배아의 탈모 방지에 필수적인 아르기닌과 시스테인과 같은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르기닌은 모발 성장의 근간인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며 시스테인은 모발의 케라틴 구조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모근 약화와 여성형 탈모가 고민이라면 쥐눈이콩의 이 특화된 아미노산 비율이 모발 생명력 강화에 더욱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귀한 검은 콩을 섭취하면서도 약효를 놓치거나 심지어는 몸에 부담만 주는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껍질 섭취의 딜레마입니다. 서리태의 핵심인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콩을 불릴 때 껍질을 버리거나 콩밥을 지을 때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껍질을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서리태의 가장 강력한 항염 효과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탈모에 좋다며 비싼 콩을 드셨지만 껍질이 벗겨져 효능이 반감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도한 볶음의 함정입니다. 쥐눈이콩을 약콩으로 생각하고 바싹 볶아 가루 내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을 2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볶으면 아르기닌과 시스테인 같은 열에 약한 아미노산이 파괴됩니다. 특히 쥐눈이콩의 핵심 약효 성분이 파괴되면서 탈모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고소함만 남기고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 성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콩을 내 몸의 필요에 맞는 품종과 조리 원리에 맞춰 섭취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성 염증과 혈관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서리태를 껍질째 끓여 드십시오. 서리태의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입니다. 콩을 삶거나 끓일 때 안토시아닌이 물로 빠져나오는데 이 물을 버리지 않고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콩물이나 콩국수 형태로 섭취하여 껍질째 우러나온 안토시아닌을 100% 흡수하는 것이 혈관과 염증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탈모 방어와 모근 강화가 최우선이라면 쥐눈이콩을 솥에 쪄서 드십시오. 쥐눈이콩의 아르기닌과 시스테인은 열에 취약합니다. 볶는 것보다 찌는 것이 아미노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조리법입니다. 특히 찌게 되면 쥐눈이콩 특유의 단맛이 살아나고 소화 흡수율도 높아져 약효 성분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약효를 상실시키는 의외의 식품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영양학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이 조합은 바로 식초나산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산성 환경에 매우 약합니다. 콩물이나 콩국수에 식초를 넣어 드시면 안토시아닌이 급격히 파괴되어 검은색이 붉게 변하며 항염 효과를 잃게 됩니다. 샐러드에 곁들일 때도 산성 드레싱은 피해야 합니다. 섭취 시 주의 사항 첫 번째, 콩의 퓨린 함량과 통풍 위험입니다. 서리태와 쥐누니콩은 퓨린 함량이 다른 육류나 어류에 비해 낮지만 이미 통풍 증상이 있으신 분은 하루 권장량인 50g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퓨린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 시 주의 사항 두 번째, 갑상선 약 복용 시 복용 간격입니다. 검은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갑상선 호르몬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신다면 검은 콩이나 콩물을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의 건강 목표에 맞는 최적의 검은 콩 섭취 3단계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목표 설정 및 품종 선택입니다. 염증 및 혈관 관리는 서리태, 모근 강화 및 탈모 관리는 쥐누니콩을 고르십시오. 2단계 과학적 조리법 적용입니다. 서리태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충분히 불려 끓인 후 콩물 전체를 섭취하여 안토시아닌을 극대화합니다. 쥐누니콩은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솥에 쪄서 아르기닌과 시스테인의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3단계 최고의 짝꿍 매칭입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반드시 계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이는 아미노산의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단백질 합성 효율을 높이고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공급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활용 꿀팁으로 서리태나 쥐누니콩을 끓일 때 천일염을 소량만 넣으십시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콩의 단맛을 강화하고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 속이 편안하게 만드는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